황수산 기자. 자, 오늘은, 네. 2주 연속 나오시는 건가요? 네, 2주 연속 나왔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들고 나오셨습니까? 우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등 이제 외부 불안 요인이 이제 수그러들면서 실적 시즌이 장을 다시 또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국제 회계 기준 IFRS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실적 발표 내용도 종종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착시가 생길 수 있는 영역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제 공시 부분을 담당하는 이제 제도를 만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 IFRS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어떤 착시 효과, 이에 따른 뭐 또 투자자들의 혼란, 혼돈, 시장의 혼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사례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나요? 우선 뭐, 이제 보안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가 있는데요. 이스트 소프트가 10월 21일에 이제 실적 잠정 공시를 했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76억 1,200만 원으로 전분기 2천만 원 대비 110.3% 늘었고 작년 3분기 영업이익 11억 원에 비해서는 578.9% 늘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부분은 잠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정? 네. 바로 이 잠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혼란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이스톱트 이 차트를 보니까요. 와, 폭등했군요. 폭등했어. 네. 안철수 연구소 효과인가요? 주봉을 띄우고 있는데, 오, 뭐, 거의 한 2달 만에 지금 네, 100% 훨씬 넘는, 100%가 뭡니까? 한 150% 이상 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특히 눈에 띄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자, 무슨 일이 그간에 일어났습니까? 실적 공시 하단에 단서가 있습니다. 상기 영업이익에는 IFRS에 따라서 9, 4억 매각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좀 4억을 매각했는데, 네. 이 회사가 부동산 회사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에 들어갔다고요? 예, 맞습니다. 보안회사가? 예. 예전에 이제 한국형 회계기준, 한국형 일반 회계기준 K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사곡 매각 이익 같은 거는 기업의 영업, 그러니까 구매라든가 생산, 그리고 판매, 유통, 이런 활동과 영업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그때 생기는 이익은 영업 외 이익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근데 IFRS에서 영업 이익 항목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항목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집어넣었던 거였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9월 7일에 이제 그걸 대호 IP 개발이라는 곳에 이제 서울 봉천동 사옥을 매각을 했는데요. 그때 매각 대금이 이제 130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매입할 때 이스트 소프트가 치렀던 비용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각종 비용 같은 거 매각할 때 절차들 있잖아요. 네. 그 비용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생겼던 매각 차익이 62억 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었던 그 이익에다가 이제 이 62억이 포함이 된 거죠. 이걸 빼버리면 실제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은 한 14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578%의 상승률이 아니라 한 25% 정도가 됩니다. 물론 뭐 참. 그러니까 이 IFRS의 영업이익 항목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회사 측에서 결정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빌딩 매각 차익을 영업이익에 넣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IFRS 회계 기준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넣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을 가급적이면 좋게 넣었습니다. 좋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쭉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까 뭐 보셨다시피 이스트 소프트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정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반영됐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말도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도 많이 올랐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578%라는 이 숫자 자체가 가지는 그 힘이 단순히 무시할 수 있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이제 뚝 떨어지겠죠, 이제 영업이익이. 맞습니다. 부동산 팔 게 더 없다면. 맞습니다. 네, 이거 참 심각한 문제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증가율이 25%다. 578%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자, 투자자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부분 막 이익률이 막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증가하는 게 다 IFRS로 인한 착시 효과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또 그렇지는 예, 않아요? 헷갈립니다. 네. 그 마크로젠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마크로젠. 네, 마크로젠의 이제 영업이익이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6만 1,100만 원으로 작년 3분기 2,100만 원에 비해서 7,600% 늘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은 같은 기간 31% 늘었을 뿐인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 마크로젠 관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 가격이 건당 5달러 수준으로 정말 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새로 게시한 이제 유전자 분석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비쌀 경우에 1억 원까지 간다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후 매각 이익 같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인지 아닌지 부분은 이제 투자자들이 숫자만 봐서는 알 수가 없게 된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 효과는 이 유전자 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용은 이미 반영됐고. 그렇죠. 그게 작년에 반영되다 보니까 작년 3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고. 안 좋았었고요. 올해는 좋아졌고. 대신 이제 비싼 제품 하다 보니까 엄청 좋아졌고. 네. 그래서 이익이 16억 원이지만 증가율로는 7,600%다. 네, 맞습니다. 절대적인 규모로는 참 바이오 기업답게 참 아주 적은데, 손톱만큼인데 증가율은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증가율 역시 참 대단한 착시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 마크로젠 주가도 최근 바이오 테마 열풍 타가지고 14,000원에서 또 44,000원까지 또 폭등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분명한 것은 IFRS 효과는 아니다. 기업 쪽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역시 투자자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준을 정해서 이 혼돈이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잠정이라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잠정. 잠정 공시 같은 경우에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조정해주기 위해서 내는 공시가 공정 공시고요. 그리고 영업 잠정 공시, 공정 공시라는 가로 단어가 꼭 붙어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그 부분을 투자자들한테 공평하게 알린다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정공시의 요건 같은 부분은 정기보고서, 그러니까 분기보고서라든가 반기보고서, 정기보고서에 비해서는 그 요건이 매우 이제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쪽이라든가 금감원 쪽에다가 물어봤었는데요. 잠정공시라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 증가라든가 감소가 있을 때 그 사유를 한 줄로나마 설명을 해주면은 아까 이스트 소프트처럼 사옥 매각 이익이 포함됐다라든가 아니면 마크로젠처럼 이제 신상품 출시에 따른 거다. 그렇게라도 해주면 투자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또 문제는 그 잠정 공시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한 줄의 설명이라도 안 넣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래소 쪽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또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한 줄도 안 넣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IFRS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IFRS를 도입했으니까 그 부분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IFRS 도입으로 인한 어떤 착시 효과라든가 투자 혼란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황수산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